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김문수 전 장관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이 사주를요, 자평진전 이론에 입각해서 길흉을 보고 또한 이 적천수 이론에 입각해서 길흉을 판단한 다음에 양자를 종합해서 이 사주 운이 어떤지를 보고요. 또 이 사주를 주역괴로 전환을 시켜서, 즉 변환을 시켜서 올해의 주역에 나타난 김문수 장관의 운을 살펴보고요. 또 선거가 시행이 되는 그 달의 주역운을 살펴보고 또 선거일에 해당하는 주역운을 살펴봐서 이 3자를 종합해서 주역의 운이 길하고 흉한지를 예측을 하고요. 어, 이 사주의 길흉과 주역의 길흉을 양자를 종합해서 김문수 장관의 올 대선에서 기운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김문수 장관의 사주 운인데요. 사주 이론 중에 자평진전에 의해서 이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참고로 김문수 전 장관의 그 사주는 김문수 장관의 친형님께서 이 사주가 맞다고 확인을 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평진전에서는요, 이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 격이 등급이 높으냐, 낮으냐, 즉, 사주의 그릇이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격이 완성이 됐다. 그걸 이른바 성격이라고 그러죠. 격국이 성격이 되면은 사주의 등급이 높은 것이고, 즉 이른바 사주의 그릇이 커서 좋은 사주에 해당하고, 성격이 되지 못하면 사주의 그릇이 작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자평진전 이론이죠. 이 사주를 보면요, 기토일간이 신월달에 태어나서 상관이죠. 그래서 이거를 신금에서 이 신금이 투관이 된 것을 이걸 투출로 인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게 투출을 인정을 하면은 식신격이 되죠. 월을 대표하는 게 이 신금이 되기 때문에 식신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자평진전 이론에서는 이렇게 신월달에 이 신이 투관된 것을 투출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령 그 자체를 격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요, 이것은 식신격이 아니라 자평진전 이론에 입각하면 상관격에 해당이 되죠. 예, 이게 자평진전 원문 내용을 보면요, 이게 상관격인데 자평진전에서는 이 천간에 떠 있는 글자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요, 이 격국 용신과 같은 오행, 이 천간 네 글자를 살펴보는데 격국 용신과 같은 오행인 금 오행을 제외하고 또 일간과 같은 오행인 이 토 오행을 제외해 놓고 보니까 이게 인성만 남았죠. 그래서 이른바 상관격에 있어서 상관격이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다. 그것을 명리 용어로 상관격이 인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걸 상관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관폐인인 경우는 인성이 능히 상관을 제압할 수가 있다는 거죠.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이게 상관격인데 이 상관은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그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격이 되면은 대부분 일간이 신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일간이 신약하니까 일간을 생조해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일간의 기운을 과도하게 설계해가는 이 상관을
인성으로부터 인성이 극을 해서 이른바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른바 상관폐인이에요. 그래서요, 인성은 능히 상관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인성으로 상관을 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폐인이 귀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귀격이 되려면 이 상관의 기운이 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상관의 기운이 강해서 일간이 조금 약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인성으로 일간을 생해주고 상관을 극해주면은 귀격이 된다는 얘기죠. 어, 그런데 인성이 왕하고 뿌리가 깊으면 인성이 많이 나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인성이 뿌리만 있기만 하면은 인성이 많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어, 상관이 경하고 이 상관이 약하고 일간이 중하고 인수가 많으면은 이게 일간의 기운을 설계해 가야 되는데 이 상관이 약해요. 그리고 일간이 강하고 인성도 많다는 얘기죠. 양자는 왕한데 비해서 상관이 약하면은 빈궁한 격이 된다는 얘기죠. 가난하고 힘들다는 얘기죠. 이 사주가 그런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일간은 이렇게 왕하죠. 그리고 이 상관은 원령에 있는데 이 식신이 인성으로부터 병신합으로 합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간은 왕하고 인성은 별로 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상관을 합반시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천간에 얘네들은 작용을 안 하면은 천간에 일간 세력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격이기 때문에 일간이 강한데 상관이 약한 경우에는 그래서 빈궁한 사주가 되는 경우죠. 아마 김문수 씨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자평진전 이론에 입각해서 보는 것이죠. 상관폐인의 경우는 이게 상관폐인은 상관이 강하고 일간이 조금 약하고 상관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죠. 기운을 다 설계당했으니까요. 그럴 때 인성이 근이 있을 때 상관격이 귀격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일간이 왕하고 상관은 가볍고 일간은 왕하고 인성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구조가 일간이 왕한데 상관이 약한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빈궁한 사주가 됐죠. 그래서요. 원래 폐인격에서는 상관이 강하고 일간이 조금 상관 세력보다 약하고 그때 인성이 있어서 생을 받는 그럴 때는 관살운이 좋다는 얘기죠. 인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니까 이 관살로 인성을 생해주면 좋죠. 또 인성운도 좋아요. 반면에 원래의 상관폐인격은 관살이나 인성운이 좋죠. 왕억의 일간의 기운을 빼가는 것을 인성으로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식상운이 온다고 그래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 인성이 있으니까. 반면에 재성이 운이 오면은 재극인을 하죠. 그래서 이 상관의 힘을 억눌러주는, 극해주는 인성을 극해서 상관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재성운이 오면은 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원래 상관폐인격에서는 관살운이나 인성운은 좋고 재성운이 오면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사주는 원래의 상관폐인격의 구조에서 정반대로 돼 있습니다. 상관은 약하고 일간은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운을 볼 때도 이와 반대로 봐야 되죠. 이와 반대로요. 그러니까 얘네들 둘이 인성이 오면은 이게 일간이 강하니까요. 인성운과 일간운이 오면은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 봐야 되고요. 반면에 상관이 약하니까요. 상관이 오면은 좋아야 돼요.
상관하고 재성운하고 이 관살운이 오면은 좋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상관 폐인격이 변형된 사주죠. 그래서 이 사주를 이해하기가 쉬운 사주가 아니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식재관은 운이 좋고 인성이나 비겁은 흉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 일간의 기운이 강하니까 일간의 기운을 식상으로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성이 좋은 이유는 일간이 강하니까 인성으로 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재극인을 해줘서 인성의 기운을 줄여줘야 좋습니다. 그리고요, 관살운이 좋은 것은 일간이 강하니까 일간을 극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래의 상관 폐인 기업과는 달리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 식재관 운은 길하고 인성이나 비겁운은 흉한 운이 된다. 이걸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죠. 그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이 김문수 씨가 살아온 경우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대입해서 이건 이제 사주의 조합이라고 할까요? 그 배합, 구성에 따라서 어떤 글자가 앞에 있고 어떤 글자가 뒤에 있고 등에 따라서 이 식재가는 길고 인성과 비겁은 흉하다는 이 원리가 변형되게 돼 있죠. 그래서요. 김문수 씨 사러 온 거 보면은요. 여기 갑대운에 그때가 1969년인데요. 여기 갑이니까 정관운이 왔죠. 정관은 여기 길하다고 했죠. 그리고요, 기유 식상운이 왔어요. 그래서 이때 서울대에 입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69년에 시험 보고 70년에 이제 그 70학번이죠. 이 양반이요. 그러다가 이제 사대운에 이때가 86년인데요. 사대운이면은 인성운이죠. 인성은 여기 흉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86년에는 병인년이에요. 또 여기 그 인성운이 왔어요. 인성이 장생을 받아서 왔어요. 인성이 아주 강하게 왔죠. 인성이 아주 흉하죠. 그래서 이때 김문수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수감이 됐죠. 이것도 5.3 사건으로 양력으로 5월달이면은 그 음력으로는 4월달 대물달입니다. 즉 인성운이 나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자평진전 이론에 입각해서 이제 맞는 거 정확하게 맞았죠. 그러다가 86년, 7년, 8년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이제 석방이 돼서 92년에 총선에 민중당으로 출마를 하죠. 낙선을 하죠. 이때는 이게 진대운인데요. 진대운이면 이게 비거운이거든요. 그래서 비거운이라 흉하죠. 낙선이 됐죠. 이렇게 세 운에서 재운이 이게 재운하고 식상운이 와도 이렇게 대운에서 비겁운으로 이게 비겁이 이렇게 강하죠. 이렇게 재운으로 와서 재극인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얘 임수가 이 무토한테 지인의 통군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무토한테 극을 맞아가지고 좋은 일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민중당으로 나와서 낙선을 하고 그 이제 전향을 하죠. 이쪽 그 김영삼 그 3당 합당을 한 대통령에 의해서. 그리고 이때 참고로 36세에 임대운이 오는데 이때 그 이 신금의 중기가 대운으로 와서 재성격으로 변격이 되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요. 변격이 안 됩니다. 재성격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수가 오면은 재성격으로 변화됐다 그러는데요. 자평진전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토생금을 받아서 원령이 본기가 생을 받으면은 격이 본래의 격을 유지한다고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변격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때 재성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해타산, 계산 능력이 밝죠. 이때 당을 옮긴 게 아니에요. 당을 이때 옮긴 게 아니고
이때 이 총선에서 떨어진 이후로 94년인가 당을 옮겼죠. 그래서 96년 당시에 이제 진대운의 병자년에 이게 여기 신자진을 하죠. 그래서 제극인으로 이 인성인 병화를 극제해 주죠.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때 96년에 당선이 됐어요. 신자진이 왔고 이때 선거가 있었던 때도 임진 달이에요. 굉장히 좋게 됐죠. 정확하게 그래서 어, 초선에 당선이 됐죠. 그리고 2000년에 신대운인데 신은 이게 이제 식상운이죠. 식상운. 식재관이 이렇게 좋다고 그랬으니까요. 신대운이 왔고요. 또 경진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관이 왔죠. 그래서 모두 다 좋게 와서 재선에 당선이 됐죠. 그리고요. 묘대운이면 이게 이제 칠살운이거든요. 관살이 좋다고 그랬죠. 식재관이 길하다고. 그래서 이게 묘가 오면은 이게 해오고 묘오고 떨어졌는데 묘운이 오면 해묘음이 반합을 하죠. 그래서요, 이 목국토를 해주죠. 일간이 강하니까 목국토를 해줘서 좋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2004년에 삼선에 당선이 되죠. 그리고요, 이때도 대운인데 묘목 대운인데 2006년에 이게 해묘미를 하니까요. 이제 해묘 합을 해서 왕성한 일간의 기운을 극해주니까 좋죠. 그래서 2006년에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죠. 그리고 2010년에는요, 또 이제 상관운이 왔죠. 여기 상관, 식재관은 좋다고 그랬으니까요. 상관 대운이 와서 좋아요. 그리고 유년에서 경진년이 와서요, 또 상관년이 왔어요. 그래서 경기지사에 두 번째로 당선이 되는 경우죠. 예. 이때가 아마 96년에서부터 이때까지가 김문수 씨의 최고 황금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모두 좋게. 그래서 국회의원 3선을 하고 도지사 재선이 됐죠. 2016년에 그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인대운이라 이릉 정관대운이 왔으나 이때 유년을 보면은 병신년이에요. 병은 여기 인성은 나쁘다고 그랬죠. 그 인성하고 비겁은. 그래서 인성이 이 인목의 장생을 얻어서 이게 인성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낙선을 한 것이고요. 18년에 이제 지방자치제 그 지선에 출마를 했는데요. 그때는 기대운이에요. 기토대운. 이거는 이제 비겁대운이죠. 흉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년에서도 무술년이 왔어요. 전부 다 일간 세력, 일간이 왕한데 왕한 토의 기운만 있는 거죠. 대운도 유년도 또 선거가 있는 달도 무달이에요. 그래서 이건 흉하게 돼 있죠. 모두 대운, 유년, 달, 월운까지. 그래서 18년에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요. 축대운이 왔는데 이 축도 오행상으로는 비겁운이죠. 토운인데 축이 오면은 이 신금이 기운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신합을 해서 이 병을 확실하게 기반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민년이 왔어요. 이민년이 오니까 이 신금은 힘을 받아서 병을 꼭 붙잡고 있는 터에 임수로 병을 극하죠. 그 인성이 신금한테 합반된 데다가 임수로부터 극을 받으니까 이게 힘을 못 쓰게 돼 있죠. 그리고 월을 보니까 또 개유월이에요. 이게 유금이 되면은 이게 신금이 록을 얻은 거죠. 그래서 병화가 활동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때 그 뭐죠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됐죠. 이것이
이른바 장관급에 해당하죠. 윤석열 정부에서요. 그리고 24년에는 역시 축대원인데 이 신금이 힘을 받게 돼 있죠. 병을 잘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붙잡고 있는 데도 되고 간목으로 정관운이 와서 얘네들을 극해주죠. 그래서 이제 갑기합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장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진년인데요. 여기 신진공합을 혼데다 대고 월운이 또 임신월에 장관이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병화는 신금에 의해서 붙잡혔고 또 간목으로부터 일간 세력이 극을 받고 또 병화가 이렇게 신진공합에 의해서 또 수국파를 당해서 안 좋게 되죠. 그래서 이른바 장관의 그, 그 노동부 장관의 임명이 된 것이죠. 그게 임신월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떨 것이냐? 내년에도 이 대운이 축대운인데요. 역시 신금이 이 축대운이기 때문에 힘을 받죠. 그래서 병화를 꼭 붙잡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이게 4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유축으로 하죠. 이게 얼핏 보면 사가 여기 사대운의 교도소 같거든요. 그 병인년에요. 또 사운이 오면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을 것처럼 이름 보여요. 여기 사대운 병년에 수감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축이 있어서요. 사와 축이 공합을 하죠. 사유축 중에 반합, 공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이 식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식상의 기운으로 설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2025년에는 좋게 변했어요, 이게. 이 왕한 기운을 설기하고요. 을목으로서 얘네들을 극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좋게 변했죠. 그리고 선거가 있는 그 달에도 신사월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사축인데 왕지는 지금 월로 투관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형국이 되면은 사유축 합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25년 운과 그, 그 선거가 있는 그 달의 운이 모두 좋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선거가 있는 날이 그 개묘일인데요. 개수가 오면은 이 병화를 크게 줄 수 있으니까 좋거든요. 그리고 묘가 와도 어, 이게 칠살로 일간을 극해 줄 수 있으니까요. 일간 세력을. 그래서 모두 좋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흥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김문수 씨의 올해 대선에서의 그 운을 보면은 이른바 길하다,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천수의 입각에서 사주 운을 보면요. 적천수에서는 이 사주를 볼 때 중화의 원리를 최고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기운은 억제해주고 약한 기운은 부주해주는 거죠. 조후도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요. 적천수의 입각에서 사주를 통변하는 방법은 우선 이 사주의 조후를 먼저 살펴보고요. 신월달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조후는 문제가 안 되죠. 여름이나 겨울에 태어나야 조후가 문제되죠. 우선 조의 균형을 이것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강하냐 약하냐 강하냐를 보는 거죠. 이 경우는 일간이 신강 신약을 따질 때 보면은 이 금은 두 개죠. 여기 금은 두 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해가는 기운. 그리고 재성이 수가 한 개고 이렇게 목이 한 개고 식재관이 네 개고요. 일간 세력이라고 하는 인성과 비겁이 네 글자예요. 여덟 글자 중에서 4대 3인데 일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글자.
일간의 기운을 빼가든지 일간을 극하는 기운이 네 글자예요. 그러면은 이 원령이 굉장히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4대 4라고 하면은 원령을 차지한 진영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보면요. 식재관이, 여기 이제 상관이 원령을 차지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강하다고 보는 거죠. 인성과 비겁보다. 그래서 신약한 사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신약하니까 희용신이 인성하고 비거분이 좋다고 보는 거죠. 접천수식으로는. 반면에 일간이 약한데 일간의 기운을 빼가는 이게 식신이나 상관이나 재성이나 관성, 그것은 모두 기신이 되는 거죠. 나쁜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자평진전에서는 식재관이 길하다고 봤고 인성과 비겁이 흉하다고 봤는데 적천수로 보면은 거꾸로예요. 식재관이 흉하고 인성과 비겁이 길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선생님은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구독자도 소수행에 뭐 거의 뭐 10,000명 가까이 되시는 걸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사주를 소개해가면서 올 가을에 김문수 씨가 총리가 될 운세라는 거죠. 이제 이분이 그 영상을 찍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헌재 판결 전에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에서 기각돼서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김문수 씨가 총리가 될 운세고 내년과 내후년은 천하를 흔든다. 즉 내년 운도 좋고 내후년 운 다 좋다는 얘기죠. 올해 운세도 물론 좋다고 하는 거죠. 올해 운세가 왜 좋느냐? 25년 6월 3일은 이게 기축대운이에요. 그 중에 축대운인데 5년으로 하면은 이게 축대운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제 학설다침이 있죠. 통으로 기축을 10년 동안 볼 것이냐, 5년 볼 것이냐,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만, 대운이 신약한데 토대운이 왔죠. 좋죠. 토대운이. 그리고 을 4년이니까요. 이게 인성이 녹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 무토도 또 역시 녹을 얻었어요. 4년에. 또 신사월이니까요. 월도 이렇게 얻은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대운도 좋고 세운도 연운도 좋고 월운도 좋은 거죠. 이룬이 이제 일간의 기운을, 이거는 일간의 재성이고 관인데 이거는 뭐 하루짜리잖아요. 하루짜리 얼마 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적천수의 논리 신약하기 때문에 인성이나 비거분이 오면 좋다는 논리를 유지를 하면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내년에도 보면은 좋다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인성운이 왔죠. 그리고 내후년에도 정미 이렇게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인성과 비거운이 왔어요. 그래서 내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올해는 총리, 내년 내후년에는 아까 천하를 흔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른바 적천수에 입각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자평진전의 입각에서도 길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적천수의 입각에서도 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둘 다 길하다고 했는데 이게 표면상으로는 길은 것 같으나 내용을 보면은 이 자평진전에서는 이 축대운이 길한 게 이게 올해가 길한 게 사유축, 사축, 금국이 돼서 식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길하다고 한 거죠. 이 식상으로. 반면에 적천수에서는 사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성이나 인비 세력으로 보는 거죠. 즉 사가 오면은 인성이 록을 얻고요. 축이 오면은 비거분이 온 거죠. 그리고 병화의 록이고요. 무토의 록이 되는 거죠. 이 사화가요.
거기에 무토도 통분을 하고 병화도 통분을 하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좋은 근거가 다른 거죠. 적천수는 인성과 신약하다고 봤으니까 여기 세력이 와서 좋은 거고 자평진전은 식상운이 사유축으로 식상운이 와서 좋다는 거죠. 이 접근 방법이 다르죠. 아무튼요. 2025년에는 사주운은 길한 게 분명해요. 예, 자평진전으로 보든 적천수로 보든. 예. 그럼 과연 26년하고 7년은 어떤가? 예. 평진전의 입각에서 보면은 이게 안 좋은 운이에요. 인성하고 이게 다 인성 세력이거든요. 인성하고 비겁 세력이에요. 다 인성 비겁. 이게 흉한 운이에요. 반면에 에, 적천수의 입장에서는 인성하고 비겁을 신약하다고 보니까 얘들이 좋게 작용하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25년에는 양자가 다 결론이 같으나 26년, 7년은 적천수에 의하면 흉하고 아니 자평진전에 의하면 흉하고 적천수에 의하면 길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점은 26년하고 7년은 잠시 후에 주역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주역을 보면요. 예, 이 사주를 이 주역으로 전환을 시키죠. 예, 전환을 시키는 방법은 이 대정수에 의한 방법과 하락이수에 의한 방법으로 그 숫자를 사주에 부여를 하죠. 이 대정수에 의한 방법은 주로 육효 하시는 분들이 애용하는 것이고요. 이 하락이수에 의한 방법이 이게 훨씬 정치하죠. 소생 같은 경우는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역해를 만들죠. 주역해를 만든다고 해서 작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요. 이게 하락이수는요. 수도 낙서에 이치해 가는 수를 사주에 그 부여를 한다는 얘기죠. 하도는 이른바 복희 8개라고 그러죠. 이른바 선천 8개의 원리. 낙서는 문왕 8개 또는 후천 8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숫자를 하락이수에 의해서 부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청가는 낙서의 수에 의해서 부여를 하고요. 지지는 하도의 수, 즉 3008개의 수에 의해서 부여를 해요. 부여를 해서 이렇게 홀수끼리 합치고 홀수끼리 합치면은 이게 28인가 그래요. 그리고요. 짝수끼리 합치면은 40인가 그렇습니다. 이 청간수는 25가 기준인데 28은 25에서 3이 오버됐죠. 그래서 나머지 수가 3이기 때문에 이 3은 후천 8개에서 이렇게 진계가 되죠. 이게 진계가 되고 이게 음년에 태어나기 때문에 상계가 아니라 이 합계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짝수의 합은 40인데요. 30이 기준인데 10이 오버돼서 10이 남았는데 단다리가 제로기 때문에 십자리를 쓰면은 1입니다. 1에 해당하는 후천 8개의 괴는 이 감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술의 준계가 된 거죠. 술의 준계에 이 김문수 씨가 이 2호를 얻었습니다. 득중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른바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 거죠. 이 사주 이론을 전혀 모른다고 그래도 이, 이, 이 자신의 생일을 그 만세력에서 뽑아서 이 숫자를 부여해서 주역 기회를 만들어 보면 작게 해보면 이게 원당효인데요. 원당효가 2효나 5효에 있으면 위에 3개, 밑에 3개 중에 위에 3개 중에서 가운데는 5효예요. 밑에 3개 중에서 가운데는 두 번째. 2효나 5효에 원당효가 있으면 그 사주는 이른바 원만하고 좋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하는 방법, 원당효를 설정하는 방법, 그 모두 소생에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김문수 씨의 그 평생 깨는 술의 중깨의 2효를 얻어서 이른바 원만하고 이른바 좋은 사주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요, 요 사주를 이 평생 깨의 입각에서 사주의 대운에 해당하는 꾀를 대상꾀라고 해요. 그 대상꾀를 도출을 하고요. 그 대상꾀의 근거에서 올해 25년꾀를 만들고 이 연계에 근거해서 월계를 만들고 월계에 근거해서 일계를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요, 올 그 대통령 25년 6월 3일에 그 주역 운을 알려면은 요 세 가지를 보면 되죠. 올해 연계에 나타난 주역 운이 길한지 흉한지, 월은 어떤지, 일계는 길한지 흉한지를 모두 봐서 이 3자를 종합해서 주역에 의하면 길한지 흉한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예, 연계를 보면은요, 예, 이건 지풍승이라는 건데요. 이 밑에를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사주로 얘기하면 을목입니다. 이른바 을목에 해당하죠. 요 세 개를 이걸 외혹계라고 하는데요. 이건 진계예요. 진계는 간목이죠. 그러면 밑에는 을목이고 위에는 간목이에요. 이 나무가 이렇게 땅을 뚫고 위로 나와서 쑥쑥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사회적 신분, 사회적 지위, 이게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게임입니다. 굉장히 좋죠. 올해 김문수 씨의 그리고요, 이 효를 5효를 얻었어요. 임금효를 얻었어요. 그래서요, 25년을 보면은 이게 올라간다, 지위가 상승한다는 승계인데 승은 크게 형통돼요. 이 임금이 자기는 음이기 때문에 양인 군자를 적극적으로 양심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쓰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이 군자나 양심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임금을 찾아가면 좋은 거죠. 주저하지 않고. 그러면 길하다는 거죠. 올해 인재들이 모이는 상이라는 얘기죠. 김문수 씨한테. 그래서 군자는 이 개를 보고서 덕에 순하다. 덕을 베풀고 덕을 덕에 순종하야 이게 이 괴를 본받아서 덕 쌓는 것을 즐겨하고 작은 것을 쌓아서 쌓음으로써 높고 큰 것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리더십을 행사하라는 얘기죠. 김문수 씨는요, 올해 그렇게 하면은 그래야 될 상황이라는 얘기죠. 상황이 좋죠. 올바르다는 얘기죠. 뭐가 잘못된 게 없대요. 그리고 길하고요. 계단을 밟고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사회적 지위, 이런 이 등급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바르고 길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뜻을 크게 얻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주역 운으로 보면은 김문수 씨는 거의 뭐 최상급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요, 올해 주역 운은 지금 상황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크게 형통하고 인재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바르고 길하고 뜻을 크게 얻는 아주 좋죠. 아주 길하죠. 연계는요. 예, 월계를 한번 보면요. 월은 이게 하늘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이게 화천 대육계죠. 화가요. 태양이 하늘 위에 꽝 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이 만물을 비추듯이 이게 크게 소유한다. 크게 얻는다는 게 그래서 정조가 이 괴를 굉장히 좋아했죠. 천하 동인계업. 이게 동인계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크게 얻는다는 거죠. 아주 그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요, 크게 얻는다는 대육계는 크게 형통하다.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요, 군자는 이 대육계를 본받아서 악한 것을 막고 선한 것을 찬양을 하는 얘기죠. 선한 것을 드날리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늘의 아름다운 명에 순종을 한다, 따른다. 그런 식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라는 얘기죠. 예, 주역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할 때 나쁜 것을 막고 좋은 거, 옳은 거, 밝은 것을 드날려서 하늘의 아름다운 명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요, 이게 김문수 씨가 사효를 얻었어요. 이렇게 오효가 임금효인데 여기는 대신의 자리예요. 대신은 공무원 모두 임금한테 돌리고 자기는 서포트하고 보좌를 해야 되죠. 그래서요, 효사를 보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욕심을 감추니 허물이 없다. 이게 자기 욕심을 드러내면은 이제 무고한 게 아니라 유고한 거예요. 허물이 있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 하늘의 태양이 만물을 비추던 이게 모든 걸 크게 가지려면 정작 본인은 하나도 안 가져야 다 가질 수가 있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본인의 사익, 사심, 사욕이 개입되는 순간 안 좋게 돼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지켜야 될 게 많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변별할 수 있는 지식이 밝기 때문이다. 이게 변별력이 있어야 자기 욕심을 안 낸다는 얘기죠. 욕심을 내면은 이게 크게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허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월계도 이른바 허물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밝은 지식이 있다고 그러고, 또 크게 갖는 상황이고, 크게 형통하니까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연계에 비해서 내용이 연에 해당하는 승계는 오요를 차지했고, 모든 게 다 최상급으로 나왔어요. 근데 월은 뭐 조건이 조금 붙어요. 자기 사욕을 내서는 안 된다. 순전히 천하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해야 된다. 조금 작아진 느낌이 있죠. 축소된 느낌이 있어요. 연계보다 월계가요. 예, 일계를 한번 보면요. 일계는 이게 이제 호택규계인데요. 이게 위에는 불이고 이게 밑에는 연못이라 물이에요. 그래서 불은 위에서 들고 물은 밑에 있어서 상하가 교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그러졌다, 틀어졌다는 거죠. 뭔가 이게 좀 부자연스럽고 미스매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뒤집으면은 이제 풍화 가인인데 이게 가인은 집안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좋아졌다가 안 좋은 쪽으로 틀어졌다는 얘기죠. 그래도 다행히 이게 기운은 작은 일에 길하대요. 작은 일에. 큰 일은 길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흉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군자는 이게 어떻게 이 괴를 본받아서 이게 미스매치가 돼 있는데 하나가 되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어때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용에서는 이렇게 상하가 틀어졌으니 같이 조화를 이루고 그러나 이 남들이 하자는 대로 모두 나쁜 짓, 선이 아니라 악에 남들과 화합한다는 명부하에 함부로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주역에서는 이제 다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요, 이게 3일날이 이 주역이 보면은요, 17시를 전후에서 17시 전에는 이 사유예요. 17시 이후 그 다음날 17시까지는 오효고요. 17시 전에 보면은요, 규는 외롭대요. 이게 사유라 그래요. 17시 전에는 사유라 그랬죠. 이게 이게 위아래로 이게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가 이렇게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외로워서 자기의 짝인 초유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요, 착한 남자를 만나서 교류해서 믿음을 사면은 이렇게 초유를 만나서 이게 백성들이거든요. 백성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고 믿음을 사면은 위태로우나 무고하다.
간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만나주거나 뭘지는 확신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허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귀어서 믿음을 사야만 민초들과 교류를 해야만 허물이 없는 것은 뜻을 행하는 거죠. 이게 조금 그렇죠, 사연은. 오유를 보면은요, 임금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3일날 17시 이후에요. 뉘우침, 후회가 없대요. 후회가 없고요. 그 아는 민초들을 그 피부를 씹는다. 사람이 이로 그 씹으면 뼈를 씹으면은 어렵죠. 피부는 그래도 씹을 수가 있죠. 지금 쉽다는 얘기예요. 이 오이호가 자기 짝인 이희호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봅시다 그러면은 이희호 이게 양이니까 대인이고 군자고 똑똑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만나준다는 얘기예요.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러 가야 돼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허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만나러 감에 있어서 가면은 경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뭔가 지금 상하가 미스매치돼서 뭔가 이게 어긋나 있어요. 어긋난 거 우선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을 책임이 오유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민심을 수용을 하고 그 만나자고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좋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월크회처럼 여기도 자기 욕심을 숨겨야 무고하다. 이게 연계는 아무런 조건 없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월계는 조금 더 짜부러들었어요. 일계는 월보다 더 작아진 느낌이 있어요. 오유지만 가야 좋대요. 가야. 민추들한테 가야, 백성들한테 가야 경사가 있대요. 뉘우침이 없고. 그리고 사이오는 17시 전에는 외롭대요. 그래서 그들한테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들어줄지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무고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주역을 보면 연은 굉장히 좋았다가 월은 조금 작아진 느낌이 있어요. 연보다. 그리고 또 일은 월보다 더 조건이 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올해 기운은 굉장히 좋은데 자꾸자꾸 그 선거가 있는 그 월, 이게 조금 작아지고 3일은 더 작아진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바르고 기르고 뜻을 크게 얻고 흐물이 없고 다 뭐 좋은 얘기 있어요. 뉘우침이 없고 전반적으로 길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사주 올해는 길하다고 그랬죠. 주역도 나쁘지는 않아요. 길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사양길이라고 그럴까요? 점점 이게 감소하는 측면은 그런 기운은 느낄 수 있죠. 26년하고 7년, 내년, 내후년 자평진전으로 보면 흉하다고 그랬죠. 적천수로 보면 길하다고 그랬죠. 그럼 과연 주역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를 한번 보면요. 26년에는 이게 26년 병우년인데 이게 산풍곡계입니다. 이게 산 아래로 산 속에 바람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이게 고가 이게 그릇 안에 벌레가 3마리나 들었어요. 곰팡이 들고 썩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부패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이게 개혁을 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릇 안에 벌레가 3마리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 해방 전에는 이제 첫 번째 위에 있는 벌레가 일본이고 청나라고 소련이라고 이렇게 봤죠. 그렇게 옛날에 이제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어, 이게 숫계가 변해서 저 숫계는 서로 상하가 이게 택내 수거든요. 연못 밑에서 우레가 치니까 흔들리죠. 그러면은 이 택계도 물결이 이 땅에 흔들림에 따라서 함께 흔들린다는 거죠.
함께 진동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죠. 즐거워했다가 이 숙계의 도전계가 이 곡계입니다. 즐거운 시절은 가고 이게 산풍고 벌레 먹고 좀 먹고 썩고 부패했다. 안 좋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주역으로 보면요. 그 중에 상유예요. 상유를 보면은요. 왕이나 후, 왕비죠. 왕비를 섬기는 일을 않는다. 이게 뭐죠? 나란 일을 그만둔다는 얘기죠. 나란 일을 그만두고, 나란 일을 그만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낙향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이게 다 썩어서 그 개혁, 고칠 거 고치고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 그 나라 개혁할 거 고치고 썩은 거 도려내고 그것은 아주 고상하다. 굉장히 숭고하고 좋은 거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26년이 병우년인데 나란 일과는 관계없이 낙향한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26년 적천수에 의하면 좋다고 그랬고 자평진전에 의하면 흉하다고 그랬는데 나란일 관점에서 보면은 주역에서 보면은 적천수가 아니라 자평진전에 의한 결론이 나왔죠. 나란일과는 별로 아니다. 27년을 보면요. 이건 산천 대축계에 이게 크게 쌓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 수양하는 거예요. 자기 수양하고 이렇게 공맹이라든지 옛 성현의 글과 말을 공부하는 거죠. 크게 공부하고 덕을 쌓는 거죠. 그게 초유예요. 그래서요. 하려고 하면은 위태롭다는 거죠. 뭔가 액션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면. 행동하던 것도 때려쳐야 그만둬야 이롭다는 거죠. 이게 초유가 양인데 자기 짝이 사유예요. 여자예요. 수행하는 사람이 여자를 만나려고 움직이면은 그게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만나러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액션 하는 그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 이롭다는 거죠. 왜 이러냐? 뭔가 하려고 하면은 위태롭고 빨리 그만둬야 좋다는 것은 뭐냐? 행동을 하면은 재앙을 범한다는 거죠. 그러냐, 그만둬야 재앙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27년 이 대축계 초유에도 나란 일이든 무슨 뭐 일이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내년에는 이제 하던 일에서 이제 낙향하는 거죠. 그만둬야지 이제 방향 전환을 해서 27년에는 수행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 26년, 7년 이게 모두 자평진전에 의한 결론과 동일하게 나온 거예요. 이 주역도요. 그래서 적천수 오시는 그 선생님은 올가을 총계가 되고 올해 을사년 좋다는 얘기죠. 을사년. 내년 병모년, 정미년 천하를 흔든다. 주역은 지금 이와 반대로 나왔죠. 이게 다 흉하게 나온 거예요. 다 흉하게. 그래서요. 요 운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요. 이게 맞은 게 인성과 비거운이 흉해요. 떨어졌어요. 반면에 식재관 여기 다 식신 운이 이게 김문수 씨의 황금기죠. 대운이 보면은 다 식상운이에요. 식상운, 관운. 그리고 여기 인성운은 교도소 같고요. 그리고 여기 비거분, 비거분도 낙선을 했죠. 이게 자평진전에 입각하면 이게 확실하죠. 여기도 주역기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인성운이죠. 이게 자평진전에 의하면 이게 인성은 이게 흉한 거죠. 27년도 인성하고 비겁이에요. 흉한 거죠. 주역도 자평진전 이론과 동일하게 나온 거죠. 주역도 여기서 보면은 26년에는 이제 하던 일을 접고 낙향을 해야 된다. 그리고 27년은 이제 자기 수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야 이롭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건 박천수가 맞는지 자평진전이 맞는지는 김문수 씨 살아온 인생 역경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죠.
십재간 운은 길하고 반면에 인성과 비겁 운은 흉했어요. 이게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게 사주가 25년에는 길해요. 좋은데 양자가 모두 적천수도 자평진전도 길한데 곰곰이 사주 운을 뜯어 보니까 26년 7년은 이게 그동안 살아온 것도 이거에 비추어서도 그렇고 주요 운의 입각에서도 그렇고 이게 적천수가 올바르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역 운도 25년 주역은 굉장히 좋은데 월로 가면 조금 적어졌고 월에서 일로 가면 더 적어졌고 그러니까 25년에 정점을 찍어서 지금 하향 추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26년 7년 가면은 이제 자평진전에 의해서든 주역회에 의해서든 26년에는 이제 하던 일에서 적고 낙향하고 27년에는 이제 수행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문수 씨의 올 대선을 예측해 보면 지금 국힘 그쪽 당에서는 지지율이 1등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일시적일 것이다. 점차적으로 주역으로도 점차적으로 하향이고 또 내년 내후년 이렇게 자평진전이나 주역으로 보면은 이 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의 그런 기세나 운세가 되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인다 정도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